해야 될 건 많은데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계속 미루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 해버린 적 있으신가요? 유튜브 잠깐 보려고 폰 들었다가 정신 차리고 보면 한두 시간 그냥 사라져 있죠. 요즘 이런 상태를 게으른 완벽주의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사실 여러분은 게으른 게 아닙니다. 진짜 게으른 사람들은 이런 영상 찾아보지도 않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너무 잘하고 싶어서 시작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하기 싫은 일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뇌의 편도체가 활성화돼서 몸이 위협을 감지한다고 합니다. 특히 실수에 민감한 한국 사회에서는 이 불편함이 더 크게 느껴지죠. 미루는 건 의지력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은 신경과학적으로 증명된 미루기를 줄이는 한 가지 방법을 소개해 볼게요. 이걸 그냥 내가 게으르다라고만 결론 내려버리면 문제를 제대로 못 잡아요. 왜냐하면 이 미루기라는 건 뇌가 나름대로 살기 위해서 전략을 세우다가 실패한 결과물이거든요. 생존이랑 연결돼 있어요. 다만 그 방식이 지금 시대랑 좀 안 맞게 완전히 이상한 방향으로 꼬여버린 것 뿐이죠. 그리고 다행히 이걸 다시 고치는 방법이 뇌 과학적으로 존재합니다. 우리가 미루기에 빠질 때는 전형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동기만 생기면 시작해야겠다. 그래서 동기가 오길 기다리죠. 근데 그 동기는 안 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우리는 다른 걸 하죠. 딴짓을 합니다. 휴대폰하고 정리하고 의미 없는 뭐 검색하고 그러다가 결국 오늘도 못했다고 자책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엔 결국 포기해버립니다. 아, 오늘은 망했다. 내일에 나한테 맡긴다. 그리고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주로 하는 가장 큰 착각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는 동기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행동이 온다고 믿는데 실제로는 그 반대예요. 행동이 동기를 만들 때가 훨씬 많습니다. 이거는 도파민이라는 거를 정확히 알아야지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왜 그런 건지 뇌의 전체 구조를 크게 두 가지 구역으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당장의 기분이 중요한 A팀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미래를 계산해서 장기적인 시야를 갖는 B팀이 있습니다. A팀은 우리 뇌의 비교적 오래된 원시적인 뇌거든요. 감정적이고 충동적입니다. 뇌과학 용어로 변형계라고 부르는데요. 이 A팀은 지금 당장 즐거운 걸 최고의 가치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B팀은 계획 세우고 참고 우선순위 정하고 장기적인 이득을 보는 쪽이에요. 과학적인 용어로 전전두엽 피질이라고 불립니다. 이 B팀은 오늘 조금 힘들어도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할 줄 아는 팀이에요. 이제 이 두 가지 팀이 뇌 안에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A팀은 이렇게 말하죠. 야, 왜 굳이 힘든 걸 하냐? 지금 당장 재밌는 거 하러 가자. 반대로 B팀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조금 힘들어도 장기적으로 안전해지고 편해지는 걸 하자. 이 두 팀의 싸움이 해결이 안 되면 그때 이 미루기가 터지는 겁니다. 도파민은 진화적으로 봤을 때 원래 동물을 움직이게 만드는 강력한 신호였어요. 동물이 먹이를 사냥해야 될 때, 뭔가를 찾아야 될 때, 짝을 찾아야 될 때 움직여! 이렇게 등을 떠미는 신호가 도파민이었죠. 우리가 배고플 때 배달 음식 받으러 뛰쳐나가는 모습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파민을 흔히 동기분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동물이 도파민으로 해결했던 과제가 대부분이 단기적인 과제였다는 거예요. 사냥한다, 먹는다, 짝을 찾는다, 번식한다. 보상이 빨리 오고 목표가 짧아요. 근데 지금 21세기는 다르죠. 인간의 전전두엽이 서서히 발달하면서 도파민이 장기적인 목표에도 관여하게 됐어요. 문제는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들 대부분이 다 장기전이라는 거예요. 공부, 운동, 커리어, 투자, 건강관리 이런 것들. 이런 건 지금 당장 보상이 오지 않잖아요. 오히려 귀찮고 힘들고 불편하고 가끔은 무섭기까지 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이 싸움에서 이기는 쪽은 A팀이에요. 지금 당장 좋은 신호의 도파민이 엄청 나오거든요. 이 A팀은 미루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맛있는 음식 먹는 걸 미루진 않죠. 치킨, 피자, 자극적인 영상, 넷플릭스 이런 건 나중에 해야지가 절대 안 나옵니다. 지금 이 마케팅 회사랑 소셜미디어 모든 앱들이 이 시스템을 너무 잘 이용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단기적인 도파민을 선택하게 만드는 자극을 엄청 정교하게 설계해서 계속해서 던집니다. 알림 던지고 자동재생, 쇼츠, 무한 스크롤, 추천 피드 전부 이 A팀이 좋아하는 방식이라서 우리는 지금 되게 위험한 세상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 세상에서 지금 뇌가 스스로 이게 더 똑똑한 선택이라고 착각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 이 미루기인 거죠. 그래서 이 미루기를 멈추려면 뇌를 혼내기보다 뇌가 판단하는 방식 자체를 업데이트해야 됩니다. 뇌가 기원전 2000년 방식으로 판단하게 하지 말고 2026년 방식으로 판단하도록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 동기를 계단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10층짜리 계단을 상상해 볼게요. 맨 아래 지금 1층이 내 상태예요. 그리고 맨 위에 10층이 내가 해야 될 일을 끝낸 상태라고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헬스장 가는 게 여러분에게 동기 레벨 10짜리라고 해볼게요.
해볼게요. 그럼 지금 여러분 상태가 레벨 1이면은 레벨 10으로 바로 점프가 안 되잖아요. 그 점프를 억지로 하려고 하면은 뇌가 과부하가 걸립니다. 아, 너무 힘들다, 지금 말고 나중에 하자. 그래서 사람들은 더 동기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데 그 기다림이 바로 함정인 거죠. 우리는 계단을 한 칸씩 올라가야 됩니다. 실제로 계단을 오르듯이 레벨 1에서 레벨 2로, 레벨 2에서 레벨 3으로 첫 번째 계단부터 한 칸씩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씩 올라가는 전략은 미루기를 없애는데 굉장히 잘 먹혀요. 운동을 가야 되는데 지금 소파에 누워서 아무것도 하기 싫다면 그 상태로는 목표를 헬스장으로 정하지 마시고요. 일단 일어나서 2분 동안 방을 걸어 다녀 보는 겁니다. 일단 2분 뒤에 뭘 하게 될지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걸어 다니다가 2분 뒤에 스스로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 지금은 어떠냐? 헬스장 갈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기냐? 근데 진짜 놀랍게도 이렇게 하면은 막 뭐 가고 싶어지는 건 아니지만 헬스장 갈 마음이 누워있을 때보다 훨씬 올라갑니다. 이 2분이 생각보다 효과가 커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파민이라는 건 행동을 한 뒤에도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도파민이 있어야 움직이는 건 맞지만 움직이면 도파민이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트리거만 터뜨려 주면은 그 뒤로는 뭔가를 하기가 더 수월해지는 거죠.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진짜 말 그대로 시작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 시작을 엄청 작은 단위로 쪼개서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 걷는 것조차 너무 부담스럽다면 그 걷는 거를 더 작은 계단으로 쪼개시면 돼요. 손만 움직이는 겁니다. 손을 들어서 주먹을 쥐었다 폈다 10번만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서 걸을 수 있냐, 이거를 다시 스스로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손가락, 뭐 손, 팔, 다리, 아주 작은 움직임으로도 전부 시작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게 좀 유치해 보일 수 있는데 이 작은 시작이 다음 움직임으로 이어질 확률을 훨씬 높여줍니다. 과학적으로도 확실히 증명된 내용이고요. 네, 이렇게까지가 제 오늘 미루지 않는 팁이었는데요. 근데 사람들이 일을 하려고 할 때 자주 빠지는 함정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완벽한 타이밍만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게으름을 해결하더라도 완벽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오늘 컨디션이 좀 별론데 내일 컨디션 좋을 때 해야지. 계획을 더 세우고 준비가 완벽해지면 해야겠다. 이런 말은 뇌가 미루기를 그냥 아주 예쁘게 포장한 것일 뿐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완벽한 방식 같은 건 거의 없거든요. 제 경험상 완벽함의 기준은 시간을 끌수록 계속 올라가고요. 오히려 완벽하지 않을 때의 결과가 더 좋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70%만 완성하는 것이 어떻게든 내 기준으로 100%를 만들어내는 것보다 정말 3배 이상 시간이 단축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다음 한 걸음,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나아지는 한 걸음, 이 두 가지만 생각하시고 지금 현재만을 살아가셔야 돼요. 우리는 피드백에서 성장하거든요. 실행 횟수가 많아지면서 거기서 나오는 피드백이 나를 성장시키는 거지, 혼자 틀어박혀서 생각만 하면은 그냥 내 세상에만 갇혀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멀티태스킹이에요. 이거 진짜 많이 하거든요. 저도 진짜 이게 좀 잘 안 고쳐지는데 카톡 보고 메시지 답장하고 문서는 또 문서대로 다 열어놓고 영상도 켜놓고 이러면은 뇌는 기분은 좋아져요. 왜냐하면 이 시작했다라는 느낌을 계속 받아가지고 작은 만족들이 여기저기서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끝까지 유지가 안 됩니다. 뇌는 동시에 많은 걸 붙잡을수록 더 빨리 지치거든요. 결과적으로 지속에 필요한 에너지가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많이 시작했는데 끝낸 건 거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저는 시간 관리랑 생산성 관련 영상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노션으로 이 계획과 실행 시스템을 만들어서 많은 분들께 또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만약 오늘처럼 게으름 때문에 실행이 어려우시거나 시간 관리가 잘 안 돼서 고민이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클릭하시면 어떻게 하면 시간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생산성 높은 하루를 설계할 수 있는지 자세히 정리해 놨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